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 층에 최근에 있었던 똥물 묻은 합의서, 자 그리고 이 전세권부 채권 압류, 휴먼 넥서스의 건축이행 강제금 상습 고액 체납으로 이은 어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세권 설정자로서 휴먼 넥서스와 전세권 설정 등기로서 맺어진, 그래서 그 제3 채무자들이기에 그 체납 처분에 대한 또 그 중지 제도를 그 조사관께서 그 거론을 하셨기에 그것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똥물 묻은 합의서를 한번 보자니까, 자 그전에 그 1 층에 그 부동산 인도 소송을 138 호, 153호 그 신탁사를 상대로 그 하였습니다. 어 그전에 그 합병 전후 도면이 달라져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런데 그 1 층의 그 원고분들 중에 한 분이 그 회계사 그 법인의 그 회장이시고, 그리고 또 방 씨를 만나서, 그런데 그 방 씨는 그 신탁사의 그 우선 수익권자거든요. 138호 153 에. 그러면 채권자야. 그 채권자를 왜 만나? 어? 자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예전서부터 어 합병 도면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 별로 고마움을 모르시더라고. 어? 그 우리가 그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물질로서 표현을 해야 되고, 물질 또는 그 돈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리고 나서 음 구도면에 그 합병 전에 도면 발급서부터 그 위반 건축물의 그 정상 건축물, 그리고 강동 그 세무서의 그 전세권부 그 채권 압류에 대한 그 말소 부분도 원래는 그 회계사나 세무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 컨펌도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그 잘 해결은 되었나 봅니다. 어? 자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방 씨가 신탁사의 그 우선 수익권자로서 음 소송을 취하해 주면, 1층 구분 소유주들의 그 부동산 인도 소송을 취하해 주면 임대차 매매에 있어서 좋은 대우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겠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거 다 개소리인데,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인도 소송에 그 신탁사가 피고로 돼 있으니까 이 신탁사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 138호 현재 소유주, 그죠?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 예식장.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그 약국업자는 약국업자야. 그러면 1000 제곱미터 이상이면 음? 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판매 시설. 그런데 이거는 뭐야? 예식장이야. 어? 자, 그리고 153호 어? 153호 예식장이야. 신한자산 신탁사. 그러면 신탁사 담당자랑 대면을 해야지. 자, 그리고 어 자 이건 제 등기부 등본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충 민원으로서의 그 전세권 설정 등기, 휴먼 넥서스야, 휴먼 넥서스. 그러면 휴먼 넥서스가 이 압류를, 이 네 가지 압류를 말소를 해. 아니면 내가 대위 변제로서, 아니 내가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든가, 전세금이 전세금이 4 건이나 압류돼 있으니까 4 4 16 1,600만 원을 내야 돼. 어? 자, 어떤 분은 3,500 이면은 5 개가 압류돼 있으면 1억 7,500만 원을 납부해야 돼. 어? 근데 왜 방시하고 협의를 하고 앉았어? 어? 제가 그 이분한테도, 제가 이분과 좀 이게 좀 거리감을 뒀던 게 뭐냐면, 아니 명색이 그 회장이시면 회장급하고 놀아야지. 대면을 하시든가 신탁사 회장을 만나시든가. 왜 자꾸 그 현대코아 내 그 꼬봉이들, 똘마니들을 만나서 뭐를 뭐, 어? 그래서 그 똥 묻은 합의서를 그 구분 소유주들한테 어? 자기는 일을 잘했다는 양 가져오는데, 어? 자, 그 한심해서 제가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또 몇 분들은 또 그 똥 묻은 합의서에 서명이나 그 도장까지 또 찍으시더라고요. 예? 참 기가 막혀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좀 격이 맞게 놀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천상 전세권 설정 등기 이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휴먼 넥서스가 전세권자로서 그죠?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청이 압류를 풀거나 자진해서 말소를 하거나.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 그리고 말소를 해 주거나 휴먼 넥서스가 4 곱하기 4, 4, 4, 16, 1,600만 원을 납부하거나, 제가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거나, 어? 이 압류를 지워야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해 달라. 그런데 그 합의서에는 휴먼 넥서스가 하도록 합의를 한다. 협조한다. 어?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거에 자기 딴에는 일을 잘했다고 해서 들고 와 가지고 구분 소유주들한테 합의를 종용하고 앉았고, 어? 그러니까 그 회장으로서 영색이 그 회계사의 회장이시냐면 그 회장님에 맞는 그 격에 맞춰서 놓으시라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 자꾸 보여주는데, 음 자, 약정 금지 사업 환매 특약 이 부동산에 관해, 예, 자, 몇 호죠? 153 호. 음 임대차 등의 법률을 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뿐 아니라 등기 기록 일부인 신탁 원본을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월 3일 부기. 신탁사가 직접 한 부기. 왜? 하도 그동안 임대차 사건이 많았기에. 자, 그거 모르시면, 자, 회장님, 모르시면 나한테 물어보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어 자, 이 체납 처분의 중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또 조사관님과 뭐 통화를 했습니다. 한 여기 보시면 26분 8 초, 어제 오후에 그 5시 23 분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늦은 오후에 전화가 오는 것은 단편적인 사항을 전달하거나 어떤 그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또는 간단한 거 그러한 내용으로 전화를 하게 된다. 어떤 깊은 내용은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음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였냐면 조사관께서 그 체납 처분의 중지에 대해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하나로서 그 민원인 분이 한번 어 여기에 대해 음 "한번 보시라." 하면서 이 체납 처분의 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한번 거론을 해 보고 구청에서 또 한번 상의를 해 보겠다 자체적으로. 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답변을 들을 때 그 행정청에 어떤 "검토를 해 보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고 "상의를 해 보겠다."라는 말은 뭡니까? 한 55대 45 정도의 어떤 과반수여라는 거죠. 반수 이상. 자 50% 이상. 음. 자 그래서 체납 처분의 중지 제도가 우리가 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즉 건축이행 강제금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 보시면 이거 잘 보이시나요? 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체납 처분의 중지 제 16조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상 가액이 체납 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체납 처분을 중지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총 재산의 추상가액 그러니까 휴먼 네서스가 총 체납한 거 뭐죠? 13억이 넘어가죠. 추상가액이 체납 처분비 그러니까 본 압류만 보도 제가 그러니까 답변을 들은 거는 2009년 이후에 11, 12, 13 년에 압류는 그 중복 압류라는 것을 민원인의 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아마도 그 2, 3, 4 회의 압류권은 말소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소지의 답변을 들은 것이고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의 본압류 2009년 4 월에 압류한 것은 제 전세금 반환 채권에 의하면 자 404만 원인데 여러분까지 한 40 명까지 포함하면은 한 4억 5천여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휴먼데서스의 총 체납액이 13 억이 넘어가죠. 자 그중에 4억 5천은 과반수도 총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반수에 극히 미달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억여 원이 결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체납 처분비와 체납 처분에 비해 총 추상 가액이 너무나 차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체납을 상쇄하더라도 10 억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당하고 남는 게 없잖아, 충당하고. 극히 모자르잖아. 이때는 체납 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어? 자 지자체장은 1 항에 따라 체납 처분을 중지하라는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체 내에서 자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한 것을 민원인도 한번 보시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자 체납 처분 중지 제도에서 이거는 자 국세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체납 처분 중지 제도. 자
납부 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체납형 경우 강제 징수 절차인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거기서 그냥 중지하겠다. 중지하겠다. 유예가 아닌 그냥 중지입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중지 사유는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에 그 휴먼 넥서스가 상습 고액 체납한 총액이 체납 처분비, 여러분과 저와의 체납 처분비와 응? 그죠?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 채권, 만약에 그 등기상에 우선하는 또 선순위의 어떤 담보 채권, 저당권 등 질권 등 그런 채권, 그러니까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의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극히 모자랄 때, 그러니까 총 재산의 총 체납액과 여러분과 저와의 체납 처분비가 체납 처분을 회수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체납 처분비를 회수했을 때, 구청이 회수했을 때 극히 모자라. 어? 총 체납액에 비해. 그러면 중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추상가액은 뭐다? 상속세 및 증여세부터의 평가한 금액. 여기에서는 그 지방행정직의 부가금감에 관한 법률이지만 여기서는 국세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어떤 거죠? 국세에 해당하는 체납 처분의 중지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 상속이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체납 처분 과정에서 재산의 압류 등에 드는 비용,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의 그런, 왜냐하면 본 압류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확실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 국세 그러니까 담보 채권, 근저당권의 채권 이거 맞죠? 자, 그리고 중지 예외가 있어. 뭐냐?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해 교부 청구가 있어. 어? 자, 이게 교부 청구가 뭐냐? 타인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 등 법정 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개인이 강제집행 처분에 참가해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에 돌입했을 때 또 개인이나 또 기관이 먼저 압류한 재산에 참가 압류 통지서를 어? 송달해 압류에 참가하게 될 때, 어? 압류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해서 본압류의 그 세금 징수라든가 압류 절차에 참가를 하게 되었을 때, 어? 자, 그럴 때는 중지가 예외가 될 수 있다. 자, 중지 절차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처분을 중지 의결을 통지받은 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게시판에 1개월과 공고한다. 자, 그래서 이제 심의회에 심의를 거치자면 대략 한 달 이내에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조사관께서 어제 전달했다라고 하셨으니까 한 보름이나 한 20일 정도 걸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지 요청이 들어가.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도 세무서에 중지 요청 가능하다. 자, 중지 효과는 체납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때는 어떻게 되죠?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다. 자, 만약에 이게 되면 그죠? 자, 압류를 해제한다. 체납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때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다. 자,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더라고요. 자, 그렇게 돼서 구청 자체 내에서 그런 어떤 그 심의라든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 어떻게 되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사는 건 용인이니까 자, 멸실 차량 49대. 자, 멸실 차량 49 469대 압류를 해제했다. 압류를 해제했다.
자, 그리고 뭐죠? 멸실 차량 469대 압류 해제. 자, 그죠? 그리고 뭡니까? 체납 처분 중지로 시민 부담을 완화했다. 저와 여러분의 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시민으로 볼 수 있죠. 그 시민 부담을 완화시켰다. 언제? 언제? 자, 2025년 7월 11일 작년에. 자,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압류 차량에 응? 사실상 멸실된 압류 차량 469대의 체납 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 압류를 해제하였다. 자, 그게 무슨 일로 압류를 해제하였는가? 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 자,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효율적인 부분.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그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사실상 이거를 회수해봤자, 총 추상 가액의 체납의 총 추상 가액에 비해 체납 처분비가 어? 충당되고도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어? 자, 생계가 그렇지만 어려운 체납자들 경제 회수의 기회를 마련한다. 자, 사실상 압류 차량 중 체납자의 압류 차량 중 멸실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차량이 10년 이상.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체납액의 총 추상 가액이 체납 처분이 충당했을 때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자, 차량이 10년 이상, 화물 12년 이상, 완전히 뭡니까? 어? 그 뭐라 그러죠? 새 차가 아닌 중고차, 거의 그 폐기해도 되는 차, 그리고 자동차 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운행 기록 등을 종합해 4년 이상 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청 징수과와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으로 치면 뭐죠? 세무관리과 등 세무관리과에 있는 그 징수과 3개 구청이 함께 대상 차량을 검토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처분 중지를 확정했다.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 자, 그래서 총 273명 체납자에 대해 3억 8천만 원 규모의 체납 처분이 중단됐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효성 없는 행정은 죽이고 생계가 어려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가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집중하겠다. 자, 이런 거를 해야지.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고충민을 넣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저는 누구랑 그러면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합니까? 결정권자. 어?
그 쓸데없이 그 똘마니들 찾아다니면서 똘마니랑 무슨 대화를 해? 어? 그 대화를 해 본들 그 결정권자한테 올라가? 결정권자 누구? 신탁사의 담당자 또는 어떻게 됩니까? 신탁사의 회장. 어? 결정권자를 만나야지. 어? 그 저는 자 누구하고 어디에 민원을 넣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어? 담당 처리국. 어? 주택도시건축기획국. 어? 제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결정권자. 어? 그리고 구청에 의해서 담당자한테 하달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권익을 주장을 하고 어? 휴먼 넥서스 총 체납액 얼마? 13억.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 중복 압류를 감안하더라도 하는 합변을 답변도 들었고 자 이렇게 해서 어? 결정에 가까운 거를 접근을 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제 말뜻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체납 처분을 체납 처분이 중지되는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 저 또한 찾아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구청의 담당자가 상정을 하게 되면 약 한 그 20일 길게는 한 달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께 그 뭐 "심의가 잘 안 됐습니다." 또는 "심의가 잘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말소가 되어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근거 자료와 더불어. 근거 법령과 더불어서.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